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어제 나란히 인천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청래대 장동혁, 전례 없는 초강성 대표가 이끄는 양당의 신경전도 대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했고, 정청래 대표는 도로 윤석열 당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자, 여야 연찬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개혁의 작업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시작 전부터 민주당이 연찬회 장소를 두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가서 한다라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뵙게 되니까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지금 요쪽 옆에 대표님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뭐 거기서 한다 하는데 그 1박에 정말 수십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50만 원 그거보다 더 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박에 50만 원을 호가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그런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날짜는 동일합니다. 28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극과 극 연찬회. 장소가 극과 극입니다. 인천 소재 파라다이스 호텔. 굉장히 고급 호텔로 알려져 있죠. 더불어민주당 거기서 했고요. 국민의힘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비용이 6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2인실 기준으로 파라다이스 호텔은 50만 원대 1박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연찬회 장소를 선택한 인재개발원은 2인실 기준으로 8만 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많은 객실을 예약했기 때문에 할인 폭이 컸다. 그러니까 뭐 50만 원보다는 적게 썼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호텔에서 연찬회를 한다는 거 뭔가 축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축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돈을 많이 썼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호텔에서 그 정치인들이 연찬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예. 거의 없는 이유가 이 호텔이 주는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물론 호텔에는 뭐 사실 그 뭐 5성급 호텔도 있고 뭐 3성급도 있고 뭐 다른 뭐 일반 그 뭐 조그만 숙소나 뭐 네. 차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엄청 고급 호텔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인 폭이 컸다는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호텔은 예를 들어서 여기 무료로 해주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왜 집권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연찬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라는 게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국민들의 이미지를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구나 하는 아마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아마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네.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도 역대 집권당들이든 뭐 야당은 물론이고 네. 호텔에서 연찬회를 가진 적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뭔가를 과시하거나 뭐 이런 아마 느낌을 갖는 그런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곧 뒤따르겠죠. 연찬회를 호텔에서 한다. 아주 고급 호텔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민의힘과는 상당히 비교되고, 객실의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6배에 가까울 정도로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 호텔 예약은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왜 호텔로 선택했습니까? 그게 이제 국회 앞두고 연찬회를 매년 합니다. 네. 뭐 총선 직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때 이제 고려하는 게 지역. 지역.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역을 수레하면서 한 번씩 하는데, 일단 뭐 그 지역을 정해놓고 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 특히 뭐 이제 정부 관계자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규모를 일단 따집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용까지 맞춰서 고민하는데 아마 인천으로 했을 경우에 파라다이스 호텔이 아마 가장 적정했다고 본 것이고 지금 당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이제 집단 단체로 가면 꽤 할인을 해줍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걸 뭐 호화, 사치, 과시 이런 것은 아니고 실제 규모에 맞게 의원 전체가 인천이란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이제 그 호텔로 정한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꽤 이제 좋은 호텔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저가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국민의힘도 뭐 공군 호텔 영등포에 뭐 실제 비슷할 겁니다. 그 호텔의 1박 가격으로 따지면. 네. 근데 실제 연찬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1박 2일로 하는 경우엔 저렇게 원래 일반 가격으로 표시된 가격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의미, 실제 회의 진행을 위한 필요성, 뭐 공간 이런 걸 따진 것이지 뭐 일부러 호화 사치롭게 보이기 위해서 네. 특급 호텔을 해서 한 연찬회는 아니다. 그 일부 할인 받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단체 할인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할인을 받았다면 그 또한 일종의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뭐 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건 전부 다 당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나중에 선관위에 보고를 하거나 이 감사 자료에 전부 다 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뭐 이번에 정말 좀 특이하게도 이례적이게도 어떤 호텔에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비용 지출 내역을 아마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비용이나 이런 뭐 부분 등은 솔직히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걸 어떤 이 행사를 기획했을 때부터 장소를 섭외를 하고 항상 장소를 섭외할 때는 그게 가지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민주당 어떤 이거 실무자 측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뭐 집행부에서 정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호텔에서 해야도 된다라고 하는 좀 안이함이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했으면 이거 장소를 한번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좀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인천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 장소 괜찮네라고 이게 그냥 뭐 서로 다 용인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본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수당이고 네. 또 집권 여당이고 네.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조금 자만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비용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장소를 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지금 혹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연찬회는 어디서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2024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었고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는 충남 천안에서 했는데 충남 천안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그런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인폭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네. 그 뒤에 특급 호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정치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에 50만 원씩 하는 그 고급 호텔에서 의원들이 연찬회를 하는 모습? 혹은 그래도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연찬회 어떤 게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 좀 궁금합니다.